안녕하세요. 절대업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KB 노후 보고서,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스크린 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래요. 따로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노후 계획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다 됐어요. 그죠?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오늘은 한번 보시죠. 오늘도 이제 끝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되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은퇴 후 가구의 노후생활 애로사항 탑10. 이거 제목이 재밌죠? 자, 은퇴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은퇴한 가구가 실제 경험한 노후생활 애로사항이에요. 자, 이런 애로사항이 10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은퇴 후라고 하면 한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5세 이상. 자, 배우자 1위가 배우자 가족 간병이야. 그러니까 배우자 간병이죠. 내가 아들 간병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자, 배우자 간병. 이것도 어려운 거야. 왜? 나는 직장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간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설령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간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은 요즘 간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 입원실에 통제가 되니까. 근데 집에서 간병할 경우에, 그죠? 집에서 팔다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약간의 또 치매기가 있거나 다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1위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신경 써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에 경제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노후는 건강, 경제력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경제력은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부리면 돼요. 그죠? 욕심을 안 부리면 돼.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모자르면 좀 더 벌고,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쓸 만큼만 벌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가족과 지인 관계다.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그죠? 가족. 아들, 딸들하고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거죠. 나이가 들면, 사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죠? 65세 이상 넘으면, 조금 이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들은 더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 이게 레벨로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내가 레벨로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만나는데 부담이 없는데, 내 레벨로는 떨어지고, 친구들 레벨로는 올라갔어.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요, 비슷한 층의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죠?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스타디 하는 사람들, 같은 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파크 골프 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가족 관계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개인 사적인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부담되는 게 3위가 집안일이다. 집안일은 뭐예요? 이건 뭐죠? 집안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이제 청소하고, 그죠? 수리하고, 그런 문제죠. 그죠? 그러면, 청소는 자동 청소기 사면 되는 거고, 그죠? 요즘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세하게 닦아야 되는 거, 손으로 닦아야 되는 거 힘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로봇 청소기 사면 되는 거고요. 집안일은 수리하는 문제는 아파트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아파트에 살면 다 수리해 주잖아요. 돈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고장나면 수리하는 사람 부르면 돼요. 그죠? 어쨌든 집안일이 부담된다. 자, 네 번째로 음식 요리가 부담된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우에 따라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팝을 65세 이상에서 70세 되는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밥을 3끼를 매번 해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찬 사오는 것도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반찬 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해도 다 버리는 게 많고. 그죠? 자, 이런 문제. 5번째는 자산관리. 자산관리. 어렵죠? 그죠? 내가, 조그만 상가가 몇 개 있어. 그죠? 세도 놔야 돼. 거기에 부채까지 있네? 자, 그럼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입자 여부의 그 임대차 관계. 그리고 내가 뭐 집이 있는데 월세를 줬어. 월세 또 받는 것도 쉽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심플하게 정리해야죠. 자산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5세 이상 넘으면요. 자산 다 정리하셔야 돼. 예, 웬만한 거 자기 사는 집 빼고 다 정리해서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주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자기 먹고 살 거는 챙겨놓고. 그죠? 그런 문제. 자산 관리. 이건 관리죠. 여기서 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70 넘어가지고, 65세 넘어가지고, 뭐, 어디 뭐, 아파트 투기하러 다닌다. 그죠? 뭐, 상가 사러 다닌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빚내서. 제가 꼭 당부드려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뭐, 생활형 숙박시설, 진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65세 넘어서 뭐, 주식 투자 실력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력이 중급밖에 안 되는데, 뭐, 또 투자하러 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 저같이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조금씩 투자하면 재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재밌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거를 어떻게 현금화해서 그냥 내 나이대에 다 쓰고 가느냐. 거기에 포인트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생활용품 구입.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권이 좋은데 살든지, 아니면, 인터넷, 그죠? 이 디지털, 이 홈쇼핑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 아니면 상권이 좋던지, 그죠? 뭐 그런 문제도 고민이 된다. 이게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출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 75세 이상 넘으면요, 버스 타기도 힘들어요. 이게 제일 문제야. 왜? 이 버스가 이게 굉장히 이게 요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낙상이 되는 거예요, 낙상. 그죠? 자,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병원, 그죠? 그 다음에 마켓, 그죠? 대형 마켓이나 뭐, 일단 중소형 마켓. 자, 이런 데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사셔야 돼. 그죠? 그리고 밥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곳, 그죠? 상권이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 자, 그런 데 가서 그냥 말뚝 받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특히 병원이 많은 곳이 최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권, 먹을 수 있는 상권, 이 식품을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파리가 장거리 여행. 이제 장거리 여행은 이제 못 다녀요. 뭐 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지하철 다니겠어요?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부지런히 다녀라. 라는 얘기죠. 자, 집수리도 부담이 되고, 금융거래도 부담이 되고,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금융거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은행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은 자꾸 변하니까, 자꾸 이게 숙련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디지털 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또 그러다 또 다 털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거래 같은 것도 조금 분산을 시켜 놓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군데 은행으로 분산시켜 놓고, 자기가 분산시켜 놓고 그냥 저축해 놨다가 꼭 필요할 때 찾으면 쓰잖아요. 그리고 자주 돈 출납을 하는 데는, 또 이렇게 이체를 하는 데는 거기다 적당한 금액을 넣어 놓고 은행 거래를 하면 이 휴대폰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 나이 되시는 분들은 다 휴대폰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이제
이제 지금 나이 이제 70, 80 되시는 분들은 못해도, 근데 뭐 젊은이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면 잘 하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노후 생활에 문제가 되더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근데 잘 피부로 이제 조금 있으면 와닿아요. 이런 게, 굉장히 와닿아요. 자, 이 노후 경제 준비를, 못한 사람이 한 반 정도라는 거야. 그죠? 반 정도. 반 정도는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노후를 위한 최소 생활비는 251만원, 적정 생활비는 369만원, 현재 노후 생활비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월 212만원. 그러니까 적정 생활 대비 조달 가능한 비중은, 조달 가능액 비중은 57.6%로, 오히려 감소됐다. 그죠? 369만 원이 적정 생활비인데 212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노후 생활비 중 65.6%를 공적, 퇴직,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가구당 평균 2.8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1인당 보유율은 1인 가구 가장 높았다. 자, 향후 노후 생활비 자, 향후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 및 비중을 보니까, 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86% 정도, 뭐 사학연금,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49.1%, 퇴직연금으로 54%, 개인연금으로 58.7%, 뭐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죠? 주택연금으로 23%, 뭐 기타 부동산 소득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조달하시는 분들이 38.5%, 그죠? 주택연금 가지고 조달하시는 분들이도 9.6% 맞네요. 자,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17% 정도, 정부나 가족 지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21%뭐 이렇게 비율이 있다라는 정도. 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일단 소득이 부족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그죠? 물가 상승도 노후에 부담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또 크죠? 48%. 예정된 지출 부담, 고정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소비 지출 관리 실패, 이거는 이제 사치하게 돼서 소비 지출을 실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퇴 재무 설계 정부 지식 부족 22%, 그럴 수 있죠. 뭐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은퇴 최적화된 금융 상품 부족, 뭐 이건 이제 정부의 부족이죠. 정부의 부족. 가령 내가 현금이 있어. 어디다 안전하게 투자해놓고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정기예금, 그죠? 아니면 뭐 조금 금리를 더 준다고 해서 이상한 상품에 뭐 ELS 같은 거 투자했는데 나중에 다 원금 날려. 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다 적으면 놓으세요. 은행에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부족하다. 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그죠? 갑자기 아파,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요인들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